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유증계획 파트 2개 중 파트 1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확정 발행가액을 올려서 더 많은 자금 조달을 위한 계획이 파트 1이 되겠고요. 자, 이제 파트 2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구주주 청약의 흥행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11일 이후 즉시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고요. 자,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청약이 흥행하게 하려면 결국 답은 하나죠. 주가 상승입니다. 자, 대주주인 APC 머큐리가 경영에 가장 큰 파워가 실려 있고, APC 머큐리는 사모펀드로 오로지 매각에 유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고 정해진 해답입니다. 자, 매각에 유리하려면 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 유상증자이고, 자,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청약 이후에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이 바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죠. 매각에 유리하게 최대한 많은 자금 조달. 자, 물론 주관사인 BNK 투자증권과 이제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실권주를 사가게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지만, 자, 얘네가 사면 높은 할인율과 높은 실권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청약 흥행 여부가 파트 2 관건이 되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매각에 유리하게 최대한 많은 자금 조달, 이 두 가지 전제는 자, 8일부터 11일,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인 13일에서 14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은 예견된 일이라는 거죠. 이 기간에는. 자, 99%의 확실한 일기예보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단기 고점에 매도를 하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되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될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 카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자, STX 주주분들의 손실 최소화 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 고점 매도 타점의 근거를 제시할 거고요. 어떤 흔적이 발생했기에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STX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의 기회가 없습니다. 손실을 상쇄시킬 엄청난 폭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STX의 테마 원자재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해운물류 등의 트롤리고가 시장 주도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주도주가 되는 것은 분석할 필요도 없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뉴스가 증명하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급등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털어내시고 새 종목 잡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투자 리스크는 적고 투자 메리트가 높은 종목도 새로 추천을 드리니까 카톡방에서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할지 말지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첫 번째 과제는 STX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혹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뭐가 우선인지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나 매도 타점을 꼭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제가 하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경우 지켜라도 보시면서 차후 있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12월 8일에서 11일 구주주 청약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신주 발행가보다 확실한 투자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약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청약이 시작되는 8일날 시작될 이벤트라기보다는 8일 전후로 STX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흥행이 목적이고 이후 일반 공모 청약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주가 추이와 거래 변동 그리고 뉴스 등등을 지켜보고 변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호재 뉴스의 동반이라던가 주가의 상승이라던가 미리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리고 청약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11일이 다가올수록 많았던 거래는 점차 줄어들 거고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대응을 도와드리려면 한 발 늦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카톡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카톡방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카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자, 일단 2차 발행가액을 18,000원 이상으로 맞춰놓고 귀신같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2차 발행가액을 위해 주가 드리블을 했다라는 그 흔적을 포착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파트 1에서의 작전은 끝났고, 파트 2인 청약에서 청약 흥행을 위한 상승을 또 한번 이끌어낼 것이라는 근거를 파트 1 발행가액 컨트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STX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이 끝나면 매각을 위한 대주주 APC 머큐리 계획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이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든 뭐 전환사채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든, 자, 이것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물론 크게 봤을 때 향후 뭐 5년 8년 뭐 이렇게 봤을 때 매각을 위해서 뭐 STX가 그린로지스의 재무구조 개선 제반을 갖춰놔야 매각에 더 유리하겠죠. 뭐 부채를 줄이는 등의 자금 확보만으로도 유상증자 전보다는 매각에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돈으로 기업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함이니 이번 파트 2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반 공모 청약 흥행을 위한 주가 드립을 그 흔적을 포착하고 근거를 확보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서 손실이라면 손실 최소화, 수익이라면 수익 극대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흥행을 위한 뉴스도 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일단 어제자 뉴스고요. 12월 6일. 자, STX 이집트 항만 개발의 식량 사업도 해운 매출 400억 원 정조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일부터 시작될 청약 흥행을 위해서 미리 호재 뉴스 하나를 뿌리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은 뭐 곡물 트레이딩까지 잡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기본적으로 STX가 주목을 받은 건 1차가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로 상패를 피해갈 수 있도록 STX와 그린로지스의 재무구조 개선,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는 재료 부문에서 원자재 트레이딩 때문입니다. 이 원자재는 2차 전지 원자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STX와 그린로지스가 주목받은 적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 이 뉴스는 청약 흥행을 위해서 뭐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함정이라는 거죠. 도구로 사용되는. 자, 물론 호재는 호재지만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호재입니다. 자,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주 계약이 나왔을 때 이때 호재로 반영이 됩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주도주로 있는 테마가 아니라면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2차전지 리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리튬 관련 호재 뉴스만 나와도 기대감에 폭등하는 그림을 많이 보여줬죠. 대표적인 예시가 금양이고요. 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당시에는 2차전지였고, 이 2차전지에서 핵심 원자재면서 리튬 공급처가 적어 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던 겁니다. 뭐 리튬이 아닌 철이나 구리였다면 금양의 상승세는 그렇게 가파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데, 자, 지금 이 곡물 트레이딩은 시장 소외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잠시 주도주였던 적은 있으나 현재는 곡물 자체가 국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수주 계약이 나왔을 때 하루 반짝 호재로 작용합니다. 즉 청약 흥행을 위한 도구로 미리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도를 알았으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윤곽이 잡힌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큰 키워드는 뭐가 나오든 청약 흥행을 을 위한,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든 이것 때문이구나. 폭등의 호재 재료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 폭등의 재료를 공개를 했다면 유증 청약은 알아서 흥행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든 청약 흥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 당장 내일부터 구주주 청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파트 1에서의 매도 타점을 놓쳤다면 파트 2에서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